안녕하세요, 국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의 상황에서 어떤 걸 매입을 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는가요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내가 어떤 걸 사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투자를 할 건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살게요.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내 목표가 없어. 나에게 목표가 없다면 내가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내가 목표가 있어도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되는데 이 목표가 명확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나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느냐 이게 명확하게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걸 사야 될지에 대한 것을 모르고 그냥 막 사요. 그냥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되거든요. 세금. 내가 잘못 사면 돈을 더 내는 거예요. 그에 대한 손실을 보는 거예요. 안 산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부동산을 사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종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일단은 먼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주거용은 아파트나 빌라가 있겠죠. 비주거용은 오피스텔, 상가, 토지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분류를 나눈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주거용 할 거냐 아니면 비주거용 할 거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은 아파트나 빌라를 우리는 주거용이라고 부르고요. 비주거용은 오피스텔, 상가, 토지를 비주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저는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 무엇이 하고 싶은가? 이게 제일 1번 질문이거든요.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어떤 부동산을 사고 싶으세요? 자, 그럼 다시 말해볼게요.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아, 동금이가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기 투자구나. 장기 투자구나.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단기라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내에 매각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단기 투자라는 거고요. 장기 투자는 1년 이상 보유할 거야. 그러면 저는 장기 투자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종잣돈이 부족해서 단기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파트와 빌라만 보세요. 그런데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야.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고 시세 차익도 많이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과 실차를 같이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상가 오피스텔인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파트와 빌라를 가셔야 됩니다. 아 근데 족장님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단기 투자 가능하지 않나요? 왜 아파트와 빌라만 단기 투자라고 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이 주거용 있죠, 주거용. 이건 주거용이랬죠, 주거용. 이건 뭐라 그랬죠? 이거는 뭐라 그랬죠? 비주거용.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뭐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주거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의식주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매입하는 건 어떤 거다? 아파트 빌라다. 아파트 빌라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 투자하는 게 어떤 것이다?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예요.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주거용에 대한 수요가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수요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이게 1순위고 이게 2순위입니다. 내가 단기적으로 판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상가나 오피스텔을 팔 수 있죠. 팔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뭐가 1순위다? 이 주거용. 여기 있는 것들이 1순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상가나 오피스텔을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0명이다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80명이고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80명한테 파는 게 좋겠습니까? 20명한테 파는 게 좋겠습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투자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주거용 부동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알았어요. 주거용 부동산을 해야지만 단기 투자한 거고 상업용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죠. 이제 자, 족장님 알겠는데 그런 거 말고 나의 상황에 맞았을 때 나 뭘 사야 돼? 그거 알려준댔잖아. 이거잖아요, 보면은. 그쵸? 지금 나의 상황에서 뭘 사야 되냐? 이거잖아요. 자,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투자를 할 때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이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테크트리가 달라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테크트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완전 다르게 매입을 합니다. 결혼 안 했다 그러면 뭐가 자유롭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사가 자유롭습니다. 이사가 자유로워요. 그쵸? 내가 결혼 안 하면은 이사를 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보면은 여기서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게 가능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쵸? 내가 돈을 가장 빨리 벌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버는 방법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죠. 솔직히 말해서 내 몸 하나 빠져나가는데 뭐 그렇게 짐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사를 한 번 할 때마다 1억씩 번다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혜택을 무조건 찾아 먹어야 됩니다. 20대 후반부터 찾아 먹어야 돼요. 진짜로요. 20대 후반이고 직장 다닌다 그러면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죠? A 부동산 매입해요. 1년 뒤에 B 매입합니다. 매입을 하고 또 1년 뒤에 A 매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또 C주택 매입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씩 벌 수 있다? 1년에 매년 1억씩은 팔 때마다 1억씩 생긴다. 이거예요. 이사 한번 갈 때마다 1억 생기는 거예요. 이거만 세팅만 잘 해놓는다 그러면 2년 동안 매년 적게는 5천, 많게는 1억 5천, 2억까지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세팅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투자금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의 중대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그때 그 돈으로 상가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사지고 상가를 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갈아타면서 그 돈을 좀 모으고 있다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한 다음에 상가를 매입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결혼을 했어. 그럼 이제 뭐가 어려워지죠? 네, 맞습니다. 이 결혼하면은 이사가 어려워져요. 아이가 7세 이하, 솔직히 7세 이하도 힘들긴 해요. 근데 8세가 되면은 학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옮기기 힘들거든요. 어린이집을 옮겨도 학교 오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7세 이하다 그러면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저는 썼으니까요. 8세가 넘어갔다, 학교를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현실적으로 이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주택을 안 가지고 있다. 저는 지금 이 시기에서는요, 주택이 없다 그러면 다른 투자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내 집 마련입니다. 지금같이 좀 불안한 이 시기에는 일단은 내가 가장 안전한 부동산, 안정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른 부동산을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내 집 마련 한 다음에 요거를 쓸 수도 있어요. 요거 쓸 수도 있거든요. 같은 단지 가면 되잖아요. 옆 단지는 괜찮잖아요. 우리 아이야 학교가 변경되지 않는 그곳은 가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도 혹시나 모르는 이 확률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내 집 마련 1번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같은 단지 운 좋아서 갈 수 있잖아요. 2년 살았네? 그럼 그때 좀 올랐네? 그럼 내가 오른 거 가지고 그 옆 단지 갈 수 있잖아요. 보면은 물론 그럴 수 있죠. 족장님 우리 집 올랐어요? 그 집도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매입을 할 때 일반 매매가 아니고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1억 싸게 사셔라. 쉽게 말하면. 네.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남들보다 어쨌든 1억 더 벌었잖아요. 1억 더 싸게 샀으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다음은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랬을 때는. 자,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전 뭐든지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이 전략이 뭐냐 했을 때에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나의 종잣돈이 1억 이하다 또는
1억 이상이다 따라서 투자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1억 이하다 그러면 저는 단기 투자할 것 같아요. 매매 사업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종잣돈을 좀 더 올릴 것 같습니다. 1억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 월세 흐름에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투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라면은 매달 따박따박 들어올 월세거든요. 내가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표는 그걸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나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잖아요, 보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종잣돈이 더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어. 이상 못 가. 근데 주택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집만을 통해서 비과세도 할 수 있는 거고, 주택을 만약에 갖고 있어 라고 하면은 전략을 짜는 거죠. 종잣돈이 1억 원 이하다 그러면 단기 투자에 집중하는 거죠. 이거는 뭐 매매 사업자 될 수 있죠. 매매 사업자 될 수 있는 거고, 종잣돈이 1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월세를 만들면서 내가 그 다음 부동산 이렇게 올라탈 수 있는 거죠. 1억 원 이상 있어 그러면 월세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좀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월세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를 갖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라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매달 나에게 월세를 주는 그런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1억 원 이하다 그러면 단기 투자, 1억 원 이상이다 했을 때는 월세 흐름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걸 사야 될지 이제 아시겠나요? 대한민국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내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뭐를 매입할지, 왜 매입할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매입할지, 나의 취향에 맞게 어떤 식이 될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매입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많이 사러 가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사더라고요. 부동산은 말이죠, 무조건 산다고 해서 돈을 번다 절대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나의 상황에 맞는 부동산을 선별하고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한 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거예요. 부동산을 내가 정말로 평생에 몇 개 살지 몰라요. 세계적인 투자가 짐 노더스를 뭐랬냐면은 내 평생의 투자는 25번이다 생각하고 투자를 했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투자는 25번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매입을 해야 돼. 그 초보자분들은 그냥 수업 듣고 저거 사야 되네? 수업 듣고 저거 사야 되네? 묻지마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진짜로. 아시겠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떤 부동산에 매입할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금이들은 절대 실패하지 마세요. 누구처럼 말이죠.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